네, 대칭 미분계수의 도함수를 하기 위해서 우선 그 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우선 여기 x가 1일 때에 대칭 미분계수 구해 볼 텐데요. 세 가지 구분해 볼게요. 그러니까 x가 1에서 미분 가능일 때, x가 1에서 불연소일 때, x가 1에서 뾰족점일 때 구해 보면, 먼저 미분 가능일 때는 결국 평균 변화율의 극한, 그럼 두 점은 1-h, f1-h와 또 점 1 플러스 h, f1 플러스 h, 바로 이 두 점의 평균 변화율. 그럼 분모의 x값 차가 2h, 그럼 분자 2 곱하고 해서 2 곱한 거에다가 그 다음에 평균 변화의 극한은 미분계수 1에서 미분계수 2f'1입니다. 그래서 이 대칭 미분계수의 값은 이렇게 2f'1이 되고요. 다음 불연속점일 때 x가 1에서 만약 불연속점이다. 그럴 때는 우리는 세 가지 유형이 있죠. 바로 구멍 뚫린 불연속인 경우는 미분 가능인 경우와 동일하게 계산하면 되고, 다음에 계단형인 경우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 있는 이런 경우 불연속도 역시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함수마다 보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뾰족점인 경우, 절대값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럼 이 뾰족점인 경우는 우미분계수, 자미분계수 변형시키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어진 함수를 미분계수 정의로 변형한 다음에 h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구분하고요. 그러면 그것은 항상 일치합니다. 이것은 정리하면 항상 어떻게 일치한다 그러냐면 우미분계수 플러스 자미분계수의 실수배, 그 실수배는 여기 h 앞에는 1분의 또 h 앞에는 1, 그래서 여기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1에서의 대칭 미분계수의 값은 우미분계수 플러스 자미분계수 하면 됩니다. 다음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 만일에 그 x가 1에서 미분 가능이다. 그럼 여기서 더 추가해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미분 가능이면 1에서의 미분계수와 1의 우미분계수, 1의 자미분계수 다 같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x가 1에서 미분 가능이면 이거는 1에서 미분계수, 이것도 1에서 미분계수 더한 것은 이 f'1이다. 이렇게 해서 구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함수로 볼게요. 도함수로 이제 구해보면 결국 미분 가능인 경우, 그것은 이제 뾰족점, 여기 했던 방법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불연속점인 경우는 우리는 그때 함수마다 그때 보고 결정하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주어진 함수를 우미분계수, 자미분계수로 우선 구분합니다. 그래서 도함수 정의에서 구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h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어차피 일치하니까 하나만 할게요. 그래서 한 줄만 이렇게 했습니다. h가 0보다 큰 것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해보면 결국 이것은 우미분계수 플러스 자미분계수의 실수배고요. 그 실수배는 1분의 1, 여기 1입니다. 그래서 x의 우미분계수, x의 자미분계수 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뾰족점인 경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것이 만약 미분 가능이다. 그럼 또 미분 가능이면 바로 x에서의 미분계수와 x의 우미분계수, x의 자미분계수 전부 다 같은 거니까 결국 이것은 이 f'x와 동일한 거죠. 그래서 주어진 함수는 우리가 x가 미분 가능일 때는 결국은 이 f'x고요. 그 다음에 x가 뾰족점인 경우는 결국은 우미분계수 플러스 자미분계수로 계산하면 되고요. 그 다음 불연속점 나오면 그 함수를 보고 설정해야 됩니다.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 대칭 미분계수의 함수를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 함수 f에 대한 바로 대칭 미분계수의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는데, 그럼 이것을 정리하면 항상 이것은 우미분계수 플러스 자미분계수 합의 실수배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실수배는 1분의 1, 그래서 1이 돼서 우미분계수 플러스 자미분계수고요. 그럼 주어진 함수를 보게 되면 이 함수 fx는 불연속점도 없고요, 뾰족점도 없습니다. 전부 다 미분 가능인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인 경우는 이 우미분계수 f'(x) 플러스와 f'(x) 마이너스 이것이 합이 되는데, 이때 두 개는 항상 동일한 거니까 이때 미분 가능한 경우는 이 f'(x가 되죠. 그래서 주어진 대칭 미분계수의 도함수는 이 f-x가 되고,
그럼 이것의 f-x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결국 극점, 여기 x값을 알파로 하고 여기 극점 x를 베타로 한다면 도함수에서는 그 알파와 베타에서 0이 되고, 다음 1에서의 미분계수는 결국 2 곱하기 5, 그래서 1에서의 미분계수 10, 그 다음에 3에서의 미분계수 2, 3, 6, 마이너스 6, 그러한 우리는 도함수가 되고, 그러면 이 대칭 미분계수의 그래프는 1에서는 거기 2가 곱해졌으니까 1에서는 10이 아니라 2가 곱해진 20이고요. 3에서는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12가 되는, 결국 y값이 2배가 되는 그러한 그래프가 되는데, 대신 알파와 베타에서 2를 곱해도 계속 0이죠. 그래서 이런 2배가 되는 그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한 대칭 미분계수의 도함수가 되겠습니다. 여기 3차 함수 fx에 대한 절대값의 대칭 미분계수의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자 합니다. 그럼 대칭 미분계수의 도함수의 그래프, 그러면 먼저 정리를 해야 되고, 이것은 항상 정리하게 되면 우미분계수 플러스 좌미분계수의 실수배, 그 실수배는 여기는 1분의 1, 여기서도 1입니다. 그럼 이것의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럼 절대값 함수, 이 3차 함수의 절대값 함수는 x축 밑에 있는 거 대칭을 올린, 결국은 1, 3, 6에서 뾰족점 나오죠. 그럼 이 뾰족점 1, 3, 6에서는 결국 우미분계수 플러스 좌미분계수로 계산하고, 그럼 나머지 점들의 x값들에서는 전부 다 미분 가능한 점입니다. 불연속점은 없고요. 그래서 미분 가능한 경우는 결국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 같은 거니까 그냥 미분계수의 2배가 되죠. 그럼 대신 절대값 함수, 이것은 절대값 함수의 도함수, 그럼 절대값 함수의 이것을 미분한 이 도함수, 이것을 여기서 gx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미분계수는 gx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좌미분계수는 gx 마이너스가 되고, 이걸 더한 것이 되는데, 이때 미분 가능이면 두 개는 또 같죠. gx로. 그래서 이 gx가 됩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에서는 이 gx로 구하고, 그 다음에 뾰족점에서는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 더한 걸로 구합니다. 그럼 이제 이 절대값 함수의 도함수, 이 그리는 거 잠깐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되면, 결국 1에서의 미분계수는 결국 구해보면 2, 5, 10, 1에서의 미분계수가 10, 그러면 1에서 미분계수 10이면 10인 점과 마이너스 10인 점을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3에서의 미분계수는 마이너스 6, 그래서 3에서 마이너스 6이 나오면 또 플러스 6 하나 또 잡아야 되고요. 6에서의 미분계수는 15, 그러면 15 잡으면 또 마이너스 15 이렇게 대칭을 잡아야죠. 그리고 이제 구간에 맞게끔, 그럼 1부터 3까지는 이 함수 그대로, 그래서 1부터 3까지 그대로, 또 6 다음도 그대로, 그래서 6 다음도 그대로, 그래서 이 f-x 그대로 따르고요. 대신 이제 1보다 작은 범위에선 반대, 대칭인 거, 여기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밑으로 이렇게 그려지죠. 그 다음 3부터 6까지도 반대에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아니라 또 위로, 그래서 그려집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거 이제 그렸어요. 그래서 절대값 함수의 도함수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분명히 대칭 미분계수의 도함수의 그래프는 결국 1, 3, 6은 뾰족점, 그럼 뾰족점에서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더하는 건데, 이때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는 결국 대칭 올라간 거니까 절대값은 갖고 부가 반대죠. 그 10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더하면 0이라는 얘기입니다. 뾰족점 여기서는. 그래서 이 대칭 미분계수의 도함수에서는 1,0, 또 3,0, 6,0이 되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점들은 다 미분 가능이니까 이 함수의 2배한 거. 그래서 여기서는 10이었지만 이제 여기서는 20이 돼야 되겠고, 또 여기서 반대로 이제 마이너스 20이겠죠. 밑에는 또 마이너스 12와 플러스 12. 2배한 것이 됩니다. 여기는 또 이제 30과 마이너스 30.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있는 거 2배한 거 이렇게 내려갈 거고요. 또 2배한 거, 그 다음에 2배한 거.
되죠. 예, 이게 바로 대칭 미분계수의 도함수 그래프입니다. 그럼 이제 이 그래프에서 이제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먼저 이 그래프에 0이 되게 하는 x값, 0이 되게 하는 x값, 분명히 1, 3, 6, 아까 이 뾰족점, 이 자미분계수 우미분 더한 거 여기 있는 거 다 0이죠. 그래서 x가 1, 3, 6에서 0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기 있는 두 점. 이 두 점은 바로 극점의 x값이 되겠죠. 바로 극점의 x값. 그래서 극점의 x값 이렇게 해서 결국은 뾰족점과 극점의 x값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고요. 다음 이 함수, 이 그래프의 불연속점도 기억해 줘야 돼요. 바로 불연속되는 경우는 분명히 1, 3, 6 뾰족점에서 결국은 이 대칭 미분계수의 도함수 그래프는 불연속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또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 함수 f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에 절대값 함수가 있고, 그리고 이 절대값 함수에 도함수를 조금 전처럼 그냥 gx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정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방정식 좌변은 절대값 함수의 대칭 미분계수. 그럼 대칭 미분계수는 우 미분계수 플러스 좌 미분계수 합의 실수배. 그 실수배는 또 1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0이라는 이 방정식을 보게 되면 우선 우 미분계수, 그러면 이것의 도함수 결국은 gx라는 기호 쓰게 되면 gx 플러스와 gx 마이너스 합이 0이 되는 경우는 바로 뾰족점, 이 뾰족점은 바로 함수 fx의 근이 되겠죠. 그래서 fx는 0이라는 이것의 근이 결국 여기 있는 방정식의 근이 되겠고요. 다음 이 x가 이제 미분 가능인 점에서는, 이 미분 가능이면 이것은 우 미분계수 좌 미분계수 바로 gx와 동일한 거고요. 그럼 두 개 더하면 2gx가 0이 되는데, 그럼 이것은 도함수가 0이 되는 거고요. 도함수가 0이 되는 경우는 결국 fx의 극점의 x값이 되겠죠. 이 점의 x좌표가 바로 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f-x는 0이 되는 이것의 근이 결국은 이 방정식의 근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이 절대값 함수의 대칭 미분계에서 0이 되는 경우는 fx가 0이 되는 경우와 f-x가 0이 되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최고차 함계수 1인 3차 함수 fx를 평행 이동한 함수와 그것의 절대값 씌운 것의 대칭 미분계수의 도함수의 곱을 gx로 놨습니다. 그럼 이 gx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f5의 값 구하라. 함수 fx를 구하는 문제인데, 그럼 여기 있는 내용 먼저 보게 되면 우선 앞에 있는 거 평행 이동한 함수인데요. 이거하고 이거 곱한 함수가 첫 번째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함수 f는 연속이므로 평행 이동해도 무조건 연속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대칭 미분계수, 절대값의 대칭 미분계수. 그럼 이것은 당연히 불연속. 어디서 불연속이 나오냐면 결국 함수 fx에 절대값 씌운 것에 뾰족점 나온 것이 분명히 불연속입니다. 그럼 그 불연속에서 결국 이 함수의 값이 0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fx가 불연속되는 뾰족점을 찾아볼 건데요. 그럼 함수 fx의 형태를 지금 최고차 함계수 1밖에 안 주어져서 그럼 그 형태 모든 경우를 다 봐야 되는데, 그 모든 경우를 해봐야 세 가지의 경우밖에 없어요. 세 가지 경우는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 그 다음에 한 실근, 이중근 갖는 경우. 대신 여기서는 이중근, 한 실근 갖는 경우 또 구분해야 되겠고요. 다음에 한 실근, 두어 근 갖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형태, 크게는 이제 네 가지가 나왔네요. 그럼 여기에 이 함수에 대해서 분명히 뾰족점 되는 곳, 절대값 치었을 뾰족점 되는 곳, 여기가 다 뾰족점 돼서 대칭 미분계수는 이거는 이제 분명히 중근을 갖는 거니까 뾰족점 아니죠. 이 부분이 불연속이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 나타낸 게 이제 함수 fx인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3만큼 평이동한 거에서 분명히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x축으로 3만큼 평이동한다. 그럼 여기가 알파라고 하고 3만큼 평이동, 이거는 알파 플러스 3이라고 할게요. 또 3만큼 평이동은 알파 플러스 6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3만큼 평이동한 것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와서 여기가 알파 플러스 3, 알파 플러스 6, 알파 플러스 9가 분명히 0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알파는 0이 안 돼요. 알파는 계속 불연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번은 만족을 못하고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알파라고 하고, 그럼 여기는 알파 플러스 3으로 할게요. 그럼 이것이 평이동했어요. 그럼 알파 부분이 이렇게 알파 플러스 3 쪽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중근 알파 플러스 6이 될 텐데, 그럼 계속 또 알파가 0이 안 되죠. 그래서 이 함수에서 0을 만족 못하므로 결국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세 번째, 여기 알파라고 하고, 여기 알파 플러스 3이라고 한다면, 여기 알파 부분은 알파 플러스 3으로 이동할 거고요. 중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6이 한실근 같겠죠. 그럼 여기서 다시 0을 만족하네요. 0을 채워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바로 함수 fx가 되겠고요. 그럼 이거는 여기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 플러스 3이 근이 되지 알파는 0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족을 못하겠고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는 결국 알파와 알파 플러스 3을 결국 이렇게 근으로 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fx를 꾸미면 결국 함수 fx는 x-알파의 제곱 그리고 x-알파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알파 값을 구하는데 여기서 대신 이제 이 방정식 이 곱한 것의 근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고요. 그 내근의 합은 7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것에 곱한 것이 0이라는 것은 결국은 f x-3은 0 또는 다음에 이쪽 부분 여기서 대신 0보다 크다 그랬는데 우리는 대칭 미분계수 같은 경우는 0보다 클 때나 0보다 작을 때나 같은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시 하면 0보다 크든 작든 안 주어지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것의 값은 0이 되는 경우는 결국 fx는 0 또는 f-x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은 이 세 가지 경우의 근이 되겠고, 그러면 먼저 이 fx는 0이라는 근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알파와 알파 플러스 3이 되고, 그 다음에 도함수의 근은 극점. 그럼 이것의 극점은 알파와 여기 2대 1이니까 알파와 알파 플러스 2가 되고요. 다음 이것은 3만큼 평이동한 것의 근은 3 커지고 3 커져서 알파 플러스 3과 알파 플러스 6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6개의 근이 나오는데 여기서 대신 서로 다른 내실근 그럼 알파 플러스 3 이거 빼고 알파 플러스 6 알파 플러스 2 이렇게 서로 다른 내실근 나오고요. 그럼 이 네 개를 다 더한 것은 4알파 플러스 11은 7.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함수 fx는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서 요구한 f5는 36 곱하기 3 108이 답이 되겠습니다.